구독과 좋아요 콕콕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상의 가을이랑 가을 풍경을 그릴 거예요. C4 캠퍼스고요. C4 캠퍼스에 리퀴드 화이트를 다 발라놨습니다. 일단 브라이트 레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브라이트 레드를 2인치 붓에 살짝 조금만 묻히시고요. 2인치 붓이 좀 부담되시면 1인치 붓을 쓰셔도 돼요. 2인치 붓이 커서 조금 더 빨리 칠해지니까요. 정중앙에서요, 가운데부터 아래쪽부터 좌우로 넓게 펴발라주세요. 브라이트 레드예요. 브라이트 레드도 조금 더 묻혀볼까요? 브라이트 레드도 아래쪽부터 위로 전체를 다 발라줄 거예요. 위로 올라가셔서 조금 더 발랐어요. 두들겨 주셔야 뭉쳐있는 물감이 풀려요. 위쪽에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너무 벌겋게, 너무 많이 진하게, 너무 빨갛게 불탄 것처럼 묻히지 마시고요. 약간 파스텔 톤이네요.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좋아요. 조금 더 묻히셔서 아래쪽에 호수를 그려볼까요? 아래쪽에도 밖에서 안쪽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듯이 그리시면 돼요. 밖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듯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거칠게 발라지는 건 리퀴드 화이트가 덜 발라져서 그래요. 리퀴드 화이트를 적당하게 잘 바르셔야 돼요. 좋아요. 이렇게 하늘하고 호수는 다 됐고요. 사용하신 그 붓 그대로 하셔서 벤다이크를 살짝 묻히셔서 다크 시에나하고 섞으세요. 벤다이크와 다크 시에나요. 아주 많이는 안 넣어도 되고요. 살짝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살짝만 벤다이크와 다크 시에나 해서요. 이 부분에 구름을 그려줄게요. 구름을 위에서부터 주렁주렁 걸려있는 것 같은 구름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붓은 살짝 접시 모양을 그리듯이 그리시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접시 모양을 그리듯이 이쪽도 좀 더 묻혀볼까요? 구름이 주렁주렁 걸려서 내려오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원하시는 곳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이쪽에도 살짝 내려볼까요? 살짝 접시 모양을 그리듯이 붓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좌우로. 그리고 다른 구름을 그리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부분에 콕콕콕콕콕콕 두들기시면 구름이 또 그려져요. 두들기셔서 깨끗한 붓에다가 흰색을 조금 묻혀볼까요? 흰색을 살짝 묻히셔서 이 부분에 좀 더 하얗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부분에 흰색을 조금 더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푸른 부분도 좀 풀어주시고 실크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산은 셋그린이랑 크림슨이랑 알리자린 크림슨과 셋그린이에요. 알리자린 크림슨과 셋그린을 같은 양으로 1대1로 섞으셔서요. 아주 예쁜 발색이 나와요. 갈색으로 맑게 조금 붙이셔서요. 어디에다 그릴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산을 어디다 그릴까요? 요즘에다가 물감을 길게 끌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 봉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주셔서 나이프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어서요. 그 삼각형 모양으로 산에 봉우리를 그리시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쪽에도 봉우리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좁은 등선을 길게 빼시고 산의 모양이나 능선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비어있는 부분에도 물감 좀 채워주시고요. 밑에까지 물감 채워주시고 긁어내셔야 돼요. 얼마나 세게 긁는지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소리가 들리시죠? 물감을 긁어내셔야 돼요. 긁어내시고 2인치 붓으로 물을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풀리는 이유는 리퀴드 화이트를 발라놨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으시면 붓자국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붓의 모양을 뿌리시면 붓이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산의 모양이 대충 보일 거예요.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려보시면 붓으로 산의 모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산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붓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은 이렇게 푸시고 흰색에다가요 브라이트 레드를 아주 조금만 쓸 거예요. 아주 조금만. 너무 많이 쓰면 선이 이렇게 붉은 산처럼 변하니까요. 너무 벌겋지 않게 아주 조금만. 브라이트 레드는 아주 조금만.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끊으셔서 어느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으실지 정하셔야죠. 이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이 부분에 넣을 거예요. 멀리 있는 산이니까요. 뭐 하얗게 넣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노선에 살짝 그만한 산에도 살짝 넣으시고요. 그릴 때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림은 그릴 때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림은 앞눈수가 그린 그림과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섀도우를 줄 건데요. 흰색에 옐로우 블루를 살짝 썼고요. 거기에 검정색도 조금, 크림슨도 조금. 그래서 중간 톤을 만드실 거예요. 좀 탁하게 중간 톤을 만드실 거고요. 검정을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중간 톤을 만드셔서 그대로 섀도우 부분을 섀도우 부분에 살짝 어두운 색을 좀 넣어주시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대로 됐으면 길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하이라이트를 파란색을 살짝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는 살짝 능선이 산에 골짜기가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에 골짜기가 좀 있어야 이런 도파인 골짜기에 산에 있는 사슴이나 그런 동물들이 살기에 아주 안전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곡선이나 능선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산이 너무 단조로운 것보다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게 훨씬 더 산이 멋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렇죠? 훨씬 더 낫죠? 네, 이렇게. 능선도 조금 만드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어지게 능선을 만드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섀도우를 부분에 조금 더 넣을까요?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이렇게 이어줄게요. 다시 깨끗한 이미지로 쓰고요. 아래쪽을 살짝 산의 각도를 생각하면서 이 각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산의 능선을 따라서 살짝 쓸어 올려주셔야죠. 이 능선의 각도가 맞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림을 망칠 수 있어요. 산의 능선의 각도에 맞춰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산의 능선에 맞게
이것도 살짝 연결되게 조금 쓸어줄까요? 네. 자, 이번엔 펜붓을 이용해서요. 아까 만들었던 갈색 세프린과 알리자린 크림슨을 섞어서 만든 그 갈색을 충분히 많이 묻히셔서요. 이 부분에 나무를 그려볼게요. 어디 부분을 그려볼까요? 부분에 나무 하나,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저는 2개씩 항상 친구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남도 친구가 없으면 외로울 거예요. 이렇게 두 그룹 하나 더 해볼까요? 둘보단 셋이 낫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요. 나머지는 뭉치셔서 위에서 아래로 살짝 쳐주듯이 줄여보시면 어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저기 많이 그려주세요. 여기에 로리나무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좀 더 크게. 좋아요. 이렇게 너무 끝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자, 1인치 붓에 다시 그 갈색을 묻히셔서요.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덤불을 찍어주고요. 사이사이에 덤불도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는 좀 큰 덤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 바꿔주고요. 이 밑에는 물 그림자에 비친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에 비친 나무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인지 깨끗한 인지 붓으로 물에 비친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쓸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도 살짝 쓸어주시면 물에 비친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네. 쉽죠? 이렇게 물에 비친 모습 그리는 건 밑에 리퀴드 화이트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갈색으로요. 여기에 그 전에 하이라이트 한번 내려볼까요? 다시 1인치 붓에다가 색그린을 조금 묻히시고요.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 타셔서 색그린에 옐로우를 묻히셔서요. 색그린을 조금 더 많이 해볼까요? 멀리 있는 나무일까요? 너무 노랗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녹색을 조금 하셔서 부분에 물을 살짝 부분으로 살짝 한 가지 색깔일까요? 옐로우 코드 조금 타셔서 갈색으로도
갈색 강도죠. 이렇게 레드를 조금 쓰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색깔로 브라이트 레드 붉은 색깔을 조금 쓰셔도 이뻐요. 그죠? 색깔이? 이렇게 연기를 찍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나무에도 하이라이트를 놓쳐도 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살짝만 너무 화나지 않게요. 네, 치고 얇은 나무까지는 나이프로 긁어서 표현하시면 쉬워요. 더 많이는 말고요. 살짝씩 이렇게 멀리 있는 나무도 나무까지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그 갈색을 조금 묻혀서 이 부분에 땅을 그려줄 거예요. 그 땅을 살짝 사선으로 넣으셔요.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땅을 넣어주시고요. 네, 땅을 넣으신 다음에 다크시에나와 흰색을 이렇게 섞어서요. 색으로 땅 위에 하이라이트를 아주 살짝 스치듯이 살살 스치듯이 넣어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요. 아까 그 붓으로 옐로우 글을 조금 묻히셔서요. 땅을 넣었던 위에다가 살짝 군데군데 좀 찍어주셔서 위에 부분의 경계선을 좀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흙이 좀 자연스러워져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나이프를 이렇게 닦으셔서 리퀴드 화이트 하고요. 네,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씩 묻히셔서요. 물라인을 그리실 때는 리퀴드를 조금만 묻히셔서요. 나이프를 좌우로 흔드시면 돼요. 네, 캔버스를 칼로 자르듯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캔버스를 이렇게 잘라내시듯이 안 나오면 아래로 이렇게 기울이시면 더 잘 나와요. 이렇게 넣어보시면 물라인이 쉽게 그려지는 곳에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잔물결도 그리시고 네, 좋아요. 이제 이 부분에 나무가 있었죠?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2인칩에다가 아까 그 갈색을 묻히셔서 많이는 아니어도 돼요. 살짝 갈색을 묻히셔서 이 부분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1인치 붓을 사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신 붓으로 이렇게 코너를 이용하셔서 나무의 형태만 내보시면 돼요. 너무 진하지 않게 멀리 있는 나무니까요. 형태만. 이쪽 좌측에도 있었죠? 좌측에 있고 좋아요. 큰 나무를 달아도요. 그리고 브라이트 레드를 살짝만 묻히셔서요. 하이라이트를 아주 살짝만 너무 화나지 않게 해주셔도 돼요. 브라이트 레드를 좀 넣었다 정도만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반대쪽에도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드시고. 자, 이번엔 색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셋그린 하고요. 아이자린 크림슨, 프레시안 펜텔로 블루, 블랙, 밴데이크 갈색까지 이렇게 5가지를 섞으셔서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네. 자, 1인치에다가 1인치가 좀 많이 썼네요. 아까 그거. 네. 지금 만든 색을 많이 묻히셔서 많이 묻히세요. 앞뒤로 충분하게 묻히셔서요. 이렇게 많이 묻히셔야 돼요. 많이 묻히셔서 이제 머리 나무를 하나 그려볼까요? 큰 나무예요. 큰 나무를 하나 그리시고, 네,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 중에 조금 작은 나무를 하나, 조금 작은 친구예요. 네, 작은 친구도 하나.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좌측으로. 좌측에도 하나 그려줄게요. 좌측에는 좀 더 큰 나무를 그려볼까요? 나무가요? 붓이 모양이 그래서 좌측보다 우측이 잘 안 그려지긴 해요. 하이라이트 넣으시면서 표현이 되실 거니까요. 그리고 큰 나무 하나, 네, 여기다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동굴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번엔 다시 1인칭 할까요? 세로로 세워서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이 부분에 동굴을 여기 넣고 싶으신 곳에 넣고 싶으신 만큼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부분에도 미안해요. 아까 이 나무를 그렸을 때 이 나무 그렸을 때 이 부분에 흙이 있을 거예요. 갈색으로 흙을 떴잖아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흙을 그려주시고 다시 동굴을 그렇게까지 찍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요. 이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물에 비친 부분도 있겠죠? 물에 비친 부분도 물에 비친 건 대충 그리셔도 돼요. 네, 나무 형태만. 네. 그리고 아래로
원하시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다크시에나 흰색 섞으신 거고요. 이 부분에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 작은 나무도 주시고 여기다가요 다시 노랑을 살짝 묻히셔서 노란색 색그린도 조금 하시고요. 연두색으로 네, 하이라이트를 우리 하이라이트 넣기 전에 정리만 해볼까요? 리퀴드 화이트에다가요 다크시에나를 조금 섞으셔서 다크시에나예요. 아까 갈색 썼던 그릇에다가 다시 갈색을 앞뒤로 묻히시고요. 벤데이크와 다크시에나예요. 벤데이크와 다크시에나 섞은 거 앞뒤로 묻히셔서 한쪽에다가 파란색을 이렇게 한쪽에만 묻히세요. 한쪽에만.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그으면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파란색과 오렌색을 이거 작은 나무도 있겠죠? 네. 이쪽에도 네. 그래서 나무를 세 개만 넣을까요? 이번에도 앞뒤로 각색을 주시고 한쪽에다가 파란색을 주시고 네, 슉 하나 그리시고요. 다시 한 번에 잘 안 그려주시면 한 번 다시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작은 나무도 네, 작은 나무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요. 다시 아까 만들었던 5가지 섞었던 어두운 녹색으로요. 이 부분에 나뭇잎을 네 군데다가 나뭇잎을 커다란 상록수나무예요. 커다란 상록수나무를 뒤에 나뭇잎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 나무는 위로 잘렸어요. 이렇게 됐네요.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나무에는 다 나뭇잎이 있어주셔야 돼요. 이제 다시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어떤 색으로 다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살짝
연두색도 붉은색도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조금 더 이뻐요. 브레이크 레드도 미키드 화이트도 조금씩 섞으셔서 어때요? 약간 예쁘죠? 붉은색도 이번에도 붉은색을 살짝 다시 연두색도 붓을 세로로 세우셔서 찍으시면 잔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잔디도 조금씩 내시고 네, 좋아요. 네. 여기 뒤로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겠죠? 색그린, 녹색이랑 노랑이랑 연두색으로 꼭꼭 하시면 신라도 조금씩 섞으세요. 미키드 화이트나 신라를 조금씩 타셔야 하이라이트가 좀 더 잘 올라가요. 네, 그래서 다 지우지 마시고요. 군데군데 군데 넣어주시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남겨놓으셔야 돼요. 다 지우지 마시고요. 어두운 부분을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아래쪽엔 너무 환하게 잘 내셔야 돼요. 어두운 갈색은 뮤라인을 뜻이요. 여기까지가 물이다라는 표시를 살짝 다크시에나와 벤다이크 조금 내는 다크시에나고요. 호수와 위치의 경계선을 살짝 그려주시고 그 밑에도 살짝 길을 조금 넣어줄게. 이 라인을 이 부분에 갈색으로요. 살짝 내주시고 시에나와 흰색
밑라인으로, 윗라인으로. 네, 오늘도 한상의 가을 풍경을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그려보시고요. 쉽게 그려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그냥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